2024년 기준 한국에서 사망자는 역대 최고치인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신은 넘쳐나는데 전국의 장례식장들은 줄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손님이 와야 돈을 벌지 시신만 오면 적자다. 이게 무슨 소름 돋는 소리일까요? 더 충격적인 건 병원 연간실 냉동고에 주인을 찾지 못한 시신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연락이 닿은 자녀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은 보고 싶었습니다가 아닙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신 인수 포기 각서를 씁니다. 불효자라서요? 아니요. 당장 내일 낼 월세가 없어서 부모의 마지막 길을 국가에 떠넘기는 겁니다. 오늘 눈높이 경제 시선은 죽음의 산업화가 무너진 현장을 고발합니다. 육개장 국물 뒤에 숨겨진 82%의 폭리,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 못해 부모를 버리는 벼락거지들의 비명.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당신의 10년 뒤 미래입니다. 지금 당장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눈높이 경제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7월) 제주대병원이 16년간 운영하던 장례식장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연간 500건 이상의 장례를 치르며 지역사회의 마지막 배웅을 책임지던 거점병원이 이제는 굳게 닫힌 철문과 운영 종료라는 차가운 안내문만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방의 소규모 장례식장들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처참합니다. 건물 외벽에는 빛바랜 임대문이 현수막이 흉물스럽게 붙어있고 연간실의 불은 꺼진 지 오래되어 을씨년스러운 기운만 감돕니다. 사망자는 매일 980명씩 쏟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장례식장 사장님들은 장사를 접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빵집 창고에 밀가루가 산처럼 쌓여 썩어가는데 정작 빵집은 손님이 없어 망해가는 기이한 현상과도 같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비밀은 바로 장례 산업의 수익 구조의 기형성엘에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이 빈소 대여료로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빈소 사용료는 관리비를 겨우 충당할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원은 바로 음식과 장례용품, 일명 캐논 육개장 장사였습니다. 과거 호황기에는 한 사람당 평균 150명 이상의 조문객이 방문했고 그들이 밤새 먹고 마시는 술과 밥값이 전체 매출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오랜 수익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고물가와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형식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조문객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충격적인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과거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용품 마진율은 평균 82%에 달했습니다. 원가 18만 원짜리 수의를 유족에게 100만 원에 팔고 원가 3만 원짜리 식사를 조문객 150명에게 판매하여 건당 5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순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문객 평균은 30명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 매출이 5분의 1 토막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0만 원을 벌던 비즈니스 모델이 100만 원도 못 버는 적자 구조로 전락한 것입니다. 수익의 80%가 증발해버린 상황에서 덩치 큰 장례식장들이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장례식장 사장님들 걱정을 해드리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수익이 급감한 장례식장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전략이 소비자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남은 소수의 장례식장들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찾아온 유족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급하게 상을 당했을 때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장례식장이 없거나 있어도 평소보다 2배, 3배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프라의 붕괴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지만 장례식장이 줄폐업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더 끔찍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문객이 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장례의 핵심인 빈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울의 한 대형 장례식장, 화려한 조화와 조문객으로 북적이는 1층 빈소와 달리 지하 안치실 앞 복되는 정막만이 흐릅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족 서너 명만이 초조하게 서성일 뿐
조문객을 맞이하는 접객실도 고인의 영정사진이 걸린 제단도 없습니다. 이들은 빈소를 차리지 않습니다. 입관식만 간단히 치르고 시신을 운구채 실어 바로 화장터로 떠납니다. 이름하여 무빈소 장례. 장례식장 입구 전광판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지는 일명 유령 장례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 이제는 장례식장 지하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마지막 가는 길에 빈소조차 마련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까요? 흔히들 허례허식이 싫어서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어서 라고 말하지만 이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칠애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현금 흐름의 단절이라는 냉혹한 현실 때문입니다. 빈소를 차리는 순간 빈소 대여료, 3일치 음식값, 도우미 비용, 재단 장식비 등 최소 1천만 원의 목돈이 선지출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조의금이 들어와서 이 비용을 메꿔주었지만 극심한 불황기에 조의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초기 비용 1천만 원은 서민들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당장 통장에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이 잔인한 현실은 데이터로도 명확히 증명됩니다. 한국소비자원 기준 평균 장례 비용은 약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모든 절차가 해결됩니다. 비용이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 대형 상조업체의 내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례의 30%가 이미 무빈소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10건 중 3건은 장례식장의 주 수입원인 육개장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계 경제가 파탄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자 장례산업 붕괴의 결정적인 트리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잔인합니다. 이제 죽음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철저하게 가성비 안무를 따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평소 아버지만큼은 최고로 모시고 싶다고 다짐했던 자식들의 효심은 2천만 원이라는 청구서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자본주의는 슬픔마저 가격표를 붙여 흥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장 내일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여러분은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 역시 이 서글픈 무빈소 장례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만 원조차 없어서 혹은 그 돈조차 아까워서 더 극단적이고 비인륜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신 포기 다머리입니다. 부모의 시신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이 끔찍한 일들이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구청 복지과 공무원의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고성이 오갑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저 그 사람 모릅니다. 돈 없다고요. 이것은 드라마 대사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사망했지만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시신을 찾아가지 않는 곤로, 장례 난민 본보들의 자녀와 통화하는 실제 내용입니다. 병원 연간실 냉동고에는 찾아가지 않는 시신들이 쌓여가고 결국 자녀들은 떨리는 손으로 혹은 아주 덤덤하게 팩스로 시신 인수 포기 각서를 보냅니다. 부모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서 돌아온 것은 따뜻한 염습이 아니라 차가운 종이 한 장인 것입니다. 이들은 왜 부모를 버려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잔혹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면 해당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만로 분류되어 지자체가 공영장례, 즉 직장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화장 후 5년 안 봉안되거나 산골 처리되며 이 모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파산한 자녀 입장에서는 장례비 0원으로 부모의 장례를 퉁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탈출구인 셈입니다. 빚더미에 앉은 자식들에게 부모의 시신은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악성 채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2025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장례 풍속도입니다. 통계는 이 비극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400명대에서 2024년 1200명을 넘겨 무려 3배나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팩트는 이들 무연고 사망자 중 70% 이상이 실제 연고자가 있다 파는 점입니다. 천혜고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멀쩡히 아들, 딸이 살아있는데도 경제적인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해 서류상으로만 무연고가 된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가족에게 버림받아 무연고자가 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2025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혈연보다 돈이 더 무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자녀들을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월 200만 원을 버는 비정규직 아들이 평생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의 장례비 1천만 원을 감당하려면 또다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가난의 대물림보를 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륜고를 끊어버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떳떳하게 빚을 내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가난 앞에서는 효심도 사치품이 되어버리는 이 비참한 현실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시신 포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1인 가구의 급증과 고독사라는 사회적 질병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입니다. 그리고 이 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 중년 남성들입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굳게 잠긴 다세대 주택문을 강제로 땁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방 안에는 마시다만 소주병과 라면 봉지가 뒹굴고 있습니다. 그 구석에 부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시신 한 구가 놓여 있습니다. 핸드폰 통화 기록에는 부재 중 전화 0통, 사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월세가 밀려 찾아온 집주인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매일 10명씩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고독사 현장을 치우는 특수청소업체들의 예약이 몇 달씩 밀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복지부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의 80% 이상이 남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50대와 60대 남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은퇴와 실직, 이혼으로 한순간에 가족관계가 단절된 중년 남성이 고독사의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이들은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골방에 가둡니다. 죽어서도 가족에게 발견되지 못하고 뒤늦게 연락된 가족에게조차 시신, 인수 거부를 당하는 1순위 타깃이 바로 이들입니다. 화려한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그들의 마지막이 고작 3평짜리 쪽방에서의 고독사라니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00명을 넘겨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하루 평균 10.7명. 2시간마다 한 명씩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는 대부분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주거 취약지였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완전히 끊긴 채 죽음을 맞이하니 장례식장이 붐빌 리가 만무합니다. 조문객은커녕 시신을 수습해줄 사람조차 없는 죽음이 폭증하는데 기존의 장례 산업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장의 위기는 곧 우리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4050 가장 여러분, 남의 얘기 같습니까? 직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하고 자식 유학 보내느라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고 아내와 사이가 멀어진 당신, 어쩌면 이 통계 숫자는 당신의 첩 내정된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고독사는 가난한 독거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산층에서 추락한 중년 남성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차가운 방에서 홀로 발견될 수 있다는 공포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죽음이 늘어나는 동안 반대편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호화 장례가 치러집니다. 죽음의 세계마저 버럼보 양극화 되어버린 2025년의 또 다른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VIP실. 이곳은 앞서 본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입구에는 발레 파킹 요원들이 대기하고 조문객들에게는 식어 빠진 육개장 대신 호텔 셰프가 직접 요리한 코스 요리가 제공됩니다. 재단을 장식한 꽃감만 1천만 원. 유명 기업 임원들과 유력 정치인들이 보낸 거대한 3단 화환들이 복도를 가득 메워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이곳에서 3일간 치러지는 장례 비용은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호가합니다. 누군가는 장례비가 없어 시신을 포기하는데 누군가는 꽃값으로만 1천만 원을 쓰는 이 기막힌 대조가 보이십니까? 장례식장 산업은 이제 중간이 사라졌습니다. 돈이 되는 상위 1%의 VIP 프리미엄 장례와 돈이 안 되는 무빈소 혹은 공영 장례로 양분되었습니다. 동네의 평범한 장례식장들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중산층 장례가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어중간한 서비스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장례식장은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최저가 공장형 처리를 제공하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 붕괴가 장례 산업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입니다. 통계청 데이터는 소득 상위 20%의 자산은 계속 늘어나지만 하위 20%의 부채는 더 빠르게 늘어남을 보여줍니다. 부자들은 장례를 하사회적 과시와 네트워킹의 장범으로 활용하며 돈을 아끼지 않지만 서민들은 장례를 처치 곤란한 비용권이자 빚잔치로 인식합니다. 죽음의 존엄성조차 자산 규모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1등급 죽음과 9등급 죽음. 살아서도 차별받았던 그들은 죽어서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철저하게 계급화됩니다. 죽으면 다 똑같다는 말은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은 어느 쪽입니까? 1억 원짜리 호텔 장례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각서를 쓰고 도망가는 무용고 처리입니까? 잔인하지만 자본주의는 무덤까지 당신을 차별합니다. 살아서 겪은 서름을 죽어서까지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죽음이 존엄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성가신 폐기물 처리가 될지는 오직 당신의 경제적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조차 추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술이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효율화시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납골당에 가는 대신 스마트폰을 켭니다. 화면 속 가상 공간에 디지털 꽃을 바치고 AI로 복원된 아버지의 아바타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빠, 잘 지내? 라고 부르면 생전의 목소리와 똑같은 톤으로 그래, 밥은 먹었니?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SF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접속 가능한 사이버 추모관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묘지에 가지 않으니 기름값도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클릭 몇 번으로 해결되는 이 편리함. 과연 이것이 진정한 추모일까요? 아니면 귀찮음을 덜어내기 위한 현대인의 발명품일까요? 데스우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추모 방식이라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장례 공간의 축소만입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 묘지를 쓸 수 없고 납골당 안치비조차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해 부담스러운 세대에게 서버 한 구석을 내어주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하지 않으니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죽은 자들은 땅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렉 안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죽음의 공간마저 가상현실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상조회사들이 앞다퉈 AI 추모 서비스, 온라인 부고장, 모바일 조의금 송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 2025년 1월부터 합법화되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정부가 갑자기 친환경에 눈을 떠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토는 좁은데 묘지는 부족하고 관리 비용을 국가와 개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돈 안 드는 곳으로 사라져라는 말의 아름다운 포장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따뜻한 양지 바른 땅이 아닌 차가운 칸돔 클라우드 서버함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구독료를 내지 않으면 아버지의 데이터가 서버에서 영구 삭제될지도 모릅니다. 추모조차 구독 경제의 인질이 되는 세상. 이것이 기술의 눈부신 발전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디지털 쪽방일까요?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결국 장례식장 줄폐업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가도, 사회도, 자식도 당신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처음에 그 폐업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굳게 닫힌 문 위에 덕지덕지 붙은 붉은 압류 딱지들. 그 모습이 마치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한 우리네 미래의 자화상 같습니다. 국가는 매년 고독사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개인의 경제적 붕괴를 막지 못하면 고독사는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패자의 죽음을 거두어줄 여력이 없다는 냉혹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의 정글에 던져졌습니다. 2025년 상속세 개편 논의가 뜨겁지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서민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아니라 자녀에게 떠넘기게 될 한입 장례비 빚입니다. 자녀에게 떳떳하게 내 장례는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
너희는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말할 수 없다면 당신은 잠재적인 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준비하지 않은 자를 짐짝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잔인함입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 노인 자살률 1위. 이 지겹도록 듣는 통계가 이제 장례식장 현장에서 생생한 현실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상조 가입했으니 괜찮아 라고 안심하십니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조 회사의 폐업과 먹튀 리스크,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폭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 계획에 죽음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까? 그 자식들은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부모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자녀들을 욕하기 전에 그들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내몬 대한민국 경제 구조와 무엇보다 당신의 노후 준비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자식이 불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는 부모가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뼈아픈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죽음조차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잘 죽어야 할까요? 이제는 웰빙보다 웰다잉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웰다잉의 핵심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바로 인돈입니다.